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3월의 두 번째 날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이제는 지난 1월처럼 속 시원하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리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1%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23,500달러대. 이외에 이더리움은 0.61% 상승한 1,6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56% 상승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3%,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지수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플러스 0.02%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47%, 나스닥 100은 0.86%, 나스닥 종합지수도 0.66% 하락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플러스 0.21% 상승한 모습, 환율을 보게 되면 1312원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약 13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현재 이제 다가오는 3월 21일, 22일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25bp 인상이 아니라 50bp의 인상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이 한국은행 또한 3월 FOMC를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고 있는 현 상황 속에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로 인해 환율 또한 다시 한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참 이번 3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 참 많습니다. 3월 10일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3월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발표, 3월 15일 생산자 물가지수, 3월 21일, 22일 FOMC 등 이번 달도 숨도 못 쉬고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크립토 마켓이 매크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원인에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하루빨리 디커플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이를 위해서는 규제적인 문제들이 완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3월 이루어질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지난 2월 28일 이더리움의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성공했다 라는 것이죠. 이제 3월 메인넷에서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단순하게 스테이킹을 맡겨둔 이더리움에 출금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만약 출금이 가능하게 되면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서 대규모 덤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크립토퀀트 스테이킹 이더리움 60% 손실 중 출금 지원해도 매도 압력 낮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퀀트가 최근 분석에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 출금으로 인한 이더리움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60% 약 1030만 개는 현재 손실 상태이며 최대 스테이킹 풀 평균 예금자 역시 손실 중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도 압력은 시장 참여자 수익이 극대화될 때 발생한다. 현재 수익 상태인 대부분의 이더리움은 스테이킹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수익률이 20에서 30%에 그친다. 앞서 바이낸스 리서치도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31%만이 수익권이라며 이와 비슷한 추론을 내린 바 있다.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에 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출금 가능하게 되더라도 하루에 출금 가능한 이더리움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한 번에 빼고 싶어도 못 뺀다라는 것인데요. 이 스테이킹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만큼 이를 통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크립토 마켓 관련 규제들이 정해지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SEC는 크립토 마켓의 채찍을, CFTC는 당근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의 경우는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여론은 이제 CFTC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CFTC도 원래부터가 이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 당시 디파이 관련하여서 미국에서 불법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며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1년 만에 입장을 선회하며 디파이는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7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기술혁신국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크립토 마켓의 시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딱히 보여준 모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3월 22일 CFTC 산하 기술자문위에서 디파이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CFTC 산하 기술 자문위 3월 20일 디파이 관련 논의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산하 기술 자문위원회가 3월 22일 개회식에서 디파이 관해 이제 논의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주로 사이버 취약성과 탈중앙화 지표, 디지털 신원 증명, 비스탁 월렛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크리스티 이제 골드 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이 말했다고 하는데 앞서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집행 선례를 만들어낼 것이다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CFTC를 보았을 때 디파이 쪽을 시작으로 점차 크립토 마켓 관련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CFTC도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SEC가 아니라 CFTC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작년 나온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CFTC 쪽으로 권한을 주자라는 취지였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이 새로운 시장의 탄생 속에 CFTC 또한 절대로 SEC에게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상품으로 취급이 되어 현재 상황 거래소에서 이제 이 거래를 이어나가게 될 수 있으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역대급의 악재, 불확실성의 해소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들의 유입, 이로 인한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올해 2023년은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규제적인 측면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2023년 12월 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부터 이제 리플사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 CBDC입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CBDC 100석까지 발표하면서
하면서 이 백서에는 CBDC 간의 연결, 즉 브릿지 통화로서는 XRP가 제격이다라면서 자체적인 홍보와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아랍통화기금의 경우는 CBDC 대안으로 리플렛을 선정한 뿐만 아니라 이 부탄 왕립통화청의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사에게서 언급이 나왔는데 현재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과 CBDC 관련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XRP 투자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20개국 이상 중앙은행과 CBDC 논의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플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를 리플이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과 CBDC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브룩스 앤트위스 리플 글로벌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총괄은 참 이름 깁니다. 이름이 아니죠. 이 직책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총괄은 최근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CBDC 시장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 중앙은행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리플이 중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신흥시장이 있다면서 현재 리플은 이러한 CBDC 사업에 대해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앤트위슬 총괄의 경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방형 오픈소스 기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인 XRP 레저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CBDC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부탄, 팔라우 등의 국가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앤트위슬 총괄은 국경 간 결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금융 문제 또는 퍼즐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7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 리플렛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리플사의 자신감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사 외에도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프로젝트들 또한 CBDC 관련하여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프라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리플사가 유일하다라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은 가격이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정도면 사실상 $10 이상 도달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도 많은 만큼 안티들도 많은 상태인데요. 현재 리플사를 향해 CPA 호주와 프랑스의 중앙은행 또한 CBDC 모델로 적합하다, 심지어 검토 중이다 라는 발언까지 하였고 2021년 10월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합류, 2022년 2월 디지털 유로 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 CBDC 개발 협력에 나서는 등 다른 프로젝트들은 가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나씩 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XRP 가격적인 측면 결국엔 상승하리라 생각하지만 너무 더디게 올라가는 게 사실이죠. 거의 XRP 투자자들은 뭐 해탈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 이번 연도 안에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마냥 움직이지 않던 XRP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 것인지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매크로가 아주 난리입니다. 이제 연준이 너무 빨리 안심했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죠. 이제 지금처럼 연준의 전 세계가 주목할 때는 특히나 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코인마켓은 점차 그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으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흐름이 더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비트코인은 코인 자체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크로야 어차피 다 똑같죠. 그리고 코인에는 점점 매크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인 자체 이슈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2월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뚫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24,000달러까지 내주면서 3월 1일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3,000달러에 와 있죠. 이제 물론 22,000달러까지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고마울 지경인데 이제 2월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분명하였습니다. 2월 조정이 마무리되었으니까 3월부터는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며 코인 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기 바랬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3월 25bp 인상을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이 만약에 50bp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은 급격하게 경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비싼 것인지 아니면 저평가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 비트코인처럼 4년 주기 사이클로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그것도 탈중앙화된 화폐이자 자산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알트코인이 아무리 수천 %의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이 비트코인이 불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코인 마켓 전체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2023년은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플랜 B의 S커브 역시 이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될 만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가격 흐름상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비트코인의 하락 이후 상승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인 2024년 이후 상승장 가격을 3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수치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예상할 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상승과는 폭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승이 다음 사이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사이클이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음 사이클의 초입 부분입니다. 이 저점을 지난 이미 이제 저점을 지난 12월에 도달했고 이제는 1월부터 상승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매크로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이미 방향 자체는 정해진 상태이죠.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선동가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한창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라고 합니다. 원래 관성에 의지해서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물리고 손절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이 SEC로부터도 안전한 이 크립토커런시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더없이 똑똑한 선택입니다. 저점 매수는 항상 옳았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는 데 보이지만 크립토 투자자들의 역사는 다시 한번 새 장을 기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